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6%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장도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테슬라의 급락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장기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가 큰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오늘 3대 지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2.29%나 하락을 보여주면서 23,000선이 깨졌어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예상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종료가 되었지만,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아직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자, 이러한 급락세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자, 금주 수요일에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된 하원에서의 투표가 있었죠. 임시 예산안 관련된 투표였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공식 종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원에서는 222대 209로 이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셧다운은 종료가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정식화하는 법안에 이렇게 서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에 대한 후폭풍이 있었죠. 일단 셧다운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셧다운이 곧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셧다운 종료가 선언이 되자 뉴스에 팔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셧다운 종료 이후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요. 여기에 보이는 관련된 소식들이 오늘 주가 급락세를 부추긴 것 같습니다. 일단 셧다운 기간 동안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GDP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4분기 GDP 성장률이 최대 2%포인트나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거의 40일 정도 지속이 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을 했었어요. 기존의 최장 기간은 35일이었던 지난 2018년이었는데 이때도 트럼프 정부 시기였는데 트럼프 2기에 이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어쨌든 극단적인 정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별다른 주가 하락은 없었는데요. 일단 실제로 셧다운이 공식 종료가 되자 그 후폭풍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난 7일에 발표가 되어야 했던 10월 미국 고용보고서나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되어야 했던 10월 CPI 지수도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셧다운은 종료가 되었지만 이 10월달 CPI 지수 발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고서도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비농업 고용지수는 발표가 될 수 있겠지만 실업률은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백악관의 보고도 있었어요. 자, 이러한 불확실성은 당연히 증시 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다음 달 FOMC 회의는 12월 10일에 있는데 이 금리 인하율이 중요하다라고 정말 수차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어제까지 확률이 65.4%였는데 셧다운이 공식 종료가 되면서 자, 오히려 이렇게 불확실성이 상승하면서 이 확률이 51.9%로 내려와 버렸어요. 뭔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러한 행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확률이 내려오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오늘 급락세는 그간 주가가 잘 올랐기 때문에 나온 기술적 하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나스닥 최근 차트를 보면 끊임없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급락을 보여주는 게 역시나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시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스닥의 다음 지지 라인은 22,000선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 보이는 검정색 선이 단기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스닥이 최근 7개월간 이 검정색 선을 뚫고 내려오면 바로 반등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RSI 값도 단기적으로는 거의 최저 수준에 이르르고 있어요. 오늘 주가는 급락세를 보여주었지만 10월달 말에 발표가 되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실로 괜찮았었습니다. 자,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건 실적이 좋으면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적인 분수령은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좋은 실적과 함께 좋은 가이던스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나스닥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실적이 좋지 않고 가이던스마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의 하락세에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의 하락과 함께 테슬라도 6.6%나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역시나 베타 값이 큰 종목인 만큼 나스닥보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뭐 그래도 400불을 지켜낸 모습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다음 지지라인은 350불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350불 이후에 370에서 390불 때 일론 머스크가 우리 돈 1조 4천억 원 정도 테슬라 자사주를 매입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350불까지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큰 급락세가 나올 수 있는 주식이 테슬라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하지만 테슬라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기업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드디어 국내 FSD를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역시나 슈퍼바이즈드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산 차량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국내 지금 대부분의 차량은 모델 3랑 모델 Y로서 중국산 차량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자, 미국산 차량부터 FSD가 도입이 되면 언젠가는 중국산 차량도 도입이 되겠죠. 아마도 내년 말쯤에는 그래도 중국산 차량에도 FSD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테슬라는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을 자국인 미국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피지컬 AI 기술은 파괴적 혁신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PER 수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재는 200을 넘어서서 300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50불 때까지는 좀 지지라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테슬라가 6%대 급락세를 보여준 원인은 12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50%대로 주저앉았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세를 보여주었고 시장의 하락과 함께 같이 흘러내린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기술적 하락에 테슬라도 동참했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테슬라 자체적인 원인도 있어요. 어쨌든 단기적인 주가는 단기적인 호재와 악재성 뉴스에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10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려왔지만 9월 말로써 미 연방정부의 세제 혜택이 끝났었죠. 그러면서 10월 달부터 전기차 판매가 슬로우해지고 있어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 내수 판매 역시 10월 달 거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10월 1일부터 8일까지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주가에는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10월 달은 수출 물량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에 첫째 달은 수출에 집중하는 달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11월 달, 12월 달 테슬라의 중국 로컬 판매량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처럼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는 언제든지 급락이 가능하다라는 점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실제로 지금 현재 테슬라의 EPS 가치와 그러니까 실적 가치와 주가의 괴리는 최대치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미국 월가의 테슬라 EPS 전망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끝없이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크게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월가의 시각을 대변하는 게리 블랙 역시 중국과 유럽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가치는 매우 좋습니다만 단기적인 실적 가치는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월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실적에 반영되는 것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대량 양산이 되어서 고객들에게 보급이 되기 전까지는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서 출렁이면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불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4분기 실적 우려 때문인지 최근 테슬라를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적인 ETF인 ARKK에도 테슬라를 56,000주 이상 팔면서 테슬라 하락을 좀 부추기는 모습이에요. 물론 또 주가가 빠지면 가장 많이 테슬라 주식을 살 기간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 주식을 파는 것 정말 비일비재했다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에 너무 힘이 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트라운 TV 멤버십 가입도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의 장기적인 가치는 월등히 뛰어납니다. 주식 투자는 하루 이틀 단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긴 투자 호흡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우리나라 아파트죠. 예를 들어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4년 이상은 생각하고 투자를 하죠. 전세를 두 바퀴 돌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주식 투자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내 3% 안에 드는 주식 전문가 역시 향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650불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50에서 390불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최근 10월 달에 테슬라 주식을 매입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350불대와 400불대 사이에서는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은 피지컬 AI의 원년이고 대역사의 시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 즉 나스닥이 붕괴를 해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이는 테슬라의 내년 계획이 좀 딜레이 될 수도 있지만 옵티머스라든지 사이버캡의 양산이 내년 초부터 지금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내년에는 옵티머스 3세대와 사이버캡의 양산이 시작된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AI 칩도 생산하겠다, 칩 팩토리를 건설하겠다 라는 일론 머스크의 목표가 있는데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풀스택 반도체 공급망을 테슬라 자체적으로 구축 중에 있다라고 해요. 물론 웨이퍼 제조 시설은 삼성과 TSMC와 같은 전문가 집단에게 조달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패키징이라든지 PCB 공정은 실제로 내재화를 통해서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패키징 공정은 내년 3분기부터 가동 예정이고 PCB 공정은 이미 공장이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PCB 기판까지 만들게 되면 실제로 슈퍼컴퓨터를 직접 생산하는 테슬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자, 아무튼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든다라는 점은 아직 100%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누구보다도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자신의 목표를 직원과 주주들에게 알리고 굉장히 하드 푸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옵티머스와 사이버캡은 내년에 확실히 공개가 되죠. 이에 대해서 테슬라 AI팀 수장인 애쇼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6년은 가장 도전적이고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토파일럿과 옵티머스 팀 회의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오토파일럿과 옵티머스 팀은 같은 공간, 프리몬트 지역에 위치해 있는 팔로알토 쪽에 있는 연구소가 되겠죠. 같이 근무하면서 극도로 집중된 업무를 하고 있고 매주 일론 머스크와 직접 미팅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거의 뭐 연구소에서 365일 24시간 일을 하면서 지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팀의 수장이 바로 애쇼기 되겠습니다. 애쇼는 더욱더 이런 상황을 더 하드 푸시하면서 직원들을 달달 볶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무 강도를 오히려 내년에 더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분들은 꿈이 있죠. 피지컬 AI 세상을 완성하기 위한 꿈이 있습니다. 사이버과 로보택시를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옵티머스까지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내서 테슬라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옵티머스는 이제 100만 대 이상 충분히 보급이 될 예정에 있고요. 로보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FSD 역시 구독자 수 1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완성이 되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8.5조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2500%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를 도와주고 있는 또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웨이모가 되겠는데요. 웨이모는 어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고속도로 무인 자율주행을 상용화시켰어요. 여기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LA가 적혀 있는데 일단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여기 보시면은 이 샌프란시스코만 해당하는 작은 지역만 웨이모가 돌아다녔었는데 이제는 산호세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까지 가려면 당연히 고속도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세계 처음으로 고속도로 무인 자율주행을 상용화시켰어요. 이 말인즉슨 테슬라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관련된 규제를 혁파하고 테슬라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웨이모가 이렇게 테슬라랑 경쟁을 해줘야지 테슬라도 자극을 받아서 더욱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현재 테슬라 주가도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약세로 돌아선 만큼 테슬라도 분명히 그 영향을 받을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테슬라 구원 투수가 내일 투입될 예정에 있어요. 지난 테슬라 주가가 뭐 100불대, 200불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번 등장하셨을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크게 반등을 보여준 기점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바로 롬 바론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내일 일론 머스크가 대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인사이트가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다시 한번 테슬라 주가의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항상 힘든 시장에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